네, 앞으로입니다. 2018년 10월 말에 장은 거의 글쎄요, 맞습니다. 2008년을 정확히 10년 전 2008년 8월을 생각할 만큼 끔찍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장이 안 좋게 되면 습관적으로 또 옛 사람들의 뭐 사실 워런 버핏이나 지금 배경 화면에 있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피터 린치나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많은 미국의 이제 월가의 유명한 트레이더들의 자사전이나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제 큰 꿈을 안게 되죠. 물론 이제 모든 게 상황은 다릅니다. 뭐 항상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말 자체가 뭐 다 맞다 틀리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라 한번 들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내 투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일찍 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경험이고 기록이고 역사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쁘게 PPT로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좀 볼게요. 워런 버핏의 명언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러워해서 안 된다. 이거 말은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특정한 그 잭팟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성을 잃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보면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주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 참을성이 많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예. 근데 이 말은 이제 주식을 덥석덥석 사지 말자. 예.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수익을 샀는데 조금 흔들린다고 쉽게 팔고 그러지 말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범위 안에서 있는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워런 버핏은 약간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니까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게요. 또 이제 독점력을 구축했는지 여부, 이 말은 이제 보통 가치 투자가들이 뭐 압도적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발굴할 때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뭐 세계적인 기업인가? 예.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이게 이 업종인 탑인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와닿는 말이에요.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문제에 부딪힌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에게와 참을성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해요. 비관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그 말의 논리는 이제 싸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좀 투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뭐 그렇게 공로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요지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게 외생 변수라든지 어떤 외생 변수에서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매를 할 때 주워 담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관급으로 볼 것 같아요. 하나씩 다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또 하나의 투자 명인 찰리 멍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중을 따라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예.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그냥 선문답 같은 이야기죠. 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좀 보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수익을 내는 사업을 본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5월달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지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이 가장 큽니다. 주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시키는 게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주식을 할 때 속칭 말해서 쌔복으로 벌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말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쌔복으로 벌었다. 자기 것이 아니게 벌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다 잃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제가 보통 누구한테 누가 주식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면 처음 모의 투자를 한 3, 4주 정도 시켜보는데 가장 많이 매매해보고 1등 결과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매매 보고서는 꼭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사는 이유, 파는 이유, 수익을 낸 이유, 손실이 난 이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 장기 투자가들한테 맞는 말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가 메타서 홈런을 친다는 마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물론 이제 이게 와이드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보면 하여튼 롱텀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도 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건성하고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미 계좌가 이 영상이 올라갈 점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만은 건성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기회가 나타납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덥석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등이란 것도 나 지금 반등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주식은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지금 비록 장이 많이 안 좋아서 다 좌표 자격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먼저 가는지 아니면 이런 장에 과연 어떤 주식이 나홀로 강한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한 거는 오히려 자만심입니다. 이거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특히 IQ가 높은 사람들은 결코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겸손함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질투는 미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주식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뭘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친구보다 실투가 생기면서 앞서가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질투는 파멸입니다. 자,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 명언을 몇 가지만 보죠. 근데 이거 뭐 가격이 좋은 기업이 주가 빠지면 인데 나중에 오른다는 소리는 그리고 워런 버핏과 같은 이야기고요. 예, 조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너무 심한 말이긴 해요. 성공의 투자 여부가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때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발췌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관론은 또 순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0포인트가 빠지든 간에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을 할 것이고 열등한 기업은 반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 장이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내년에도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은 매일 점 하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1000개의 종목이 있으면 1000개의 종목이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1개의 종목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상위 50%가 되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상위 1%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이 평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영어로 한번 적어놨어요. When you sell in desperation, you always sell cheap. 이 말 했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은 거 이양해 바랍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포자기할 때 주식을 팔게 되면은 가장 싼 가격에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투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투매하지 말라는 아닌데 포기한 상태에서 투매하는 경우는 결국은 패가 망신된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올해 현재 바이오주하고 경협주는 가장 많은 2018년도 정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근데 하락 속도를 지금 놓고 보면 훨씬 빠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올랐던 종목은 훅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사람이 시세에 순응하는 것도 좋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어떤 특정 기업이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결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랐던 종목에 가장 많은 차익 욕구가 생깁니다.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식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팔 때 항상 자신만의 명분과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러면 멘탈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확실한 수익은 보장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멘탈 강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익하고 손실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당자에 시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뭐 프레스나 닥터나 같은 비교될 때 투자가는 사실은 경험이 무기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시절에 2018년도에 주식을 했네 안 했냐가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못한 것을 한번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라 또 잊어먹게 돼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듯이 주식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레이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주식이 값이 떨어질수록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장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냥 시장 따라다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손실이 많이 냈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건 맞긴 맞는데 그냥 무분별한 매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보다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은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하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어요. IQ 좋고 서울대 나왔고 의사 박사로 주식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겸손이 안 되고 그분에만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똑똑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거만할 수도 있어요. 주식은 IQ가 아닙니다. 존 템플턴은 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피가 낭자할 때다. 너무 뻔한 건데 비록 지금 우리가 계좌가 터질지도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마지막에 드린 이야기는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어하는 만큼 이미 내 계좌가 손실이 나고 박살이 났다 하더라도 절대 이미 여기 있잖아요. 주식을 파는 시점은 원래 추락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흥분적으로 흥분할 동안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손실 관리나 리스크 관리,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놨죠. 큰 숨을 쉬고 내 분석,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건데 때론 떨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내 포트를 지켜야 될지, 내 주식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책으로 비관적일 때 매수 타임이고 낙관적일 때 매도 시점이라는 거는 엉뚱한 소리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뒤집어 봤는데 적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경우 10월 26일인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의 저점은 10월 27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는 오늘 또 10월 28일이네요. 물론 그런 나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일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 저는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는 10%, 20%, 30%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갈까 해서 저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언제 반등할까의 포커스만 계속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화포로였습니다.